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 사회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매우 불편하지만 동시에 해방적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깐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이 막막했던 경험 말입니다. 아니면 거울을 보면서 내가 정말 이 사람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든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성공했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왠지 모를 공허함을 느낀 적은 없으신지요? 만약 이런 경험들이 낯설지 않다면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진짜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기회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어려서부터 좋은 사람이 되라고 배웠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선생님의 인정을 받고 친구들에게 사랑받고 사회의 성공 기준에 맞춰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완벽한 가면을 쓰게 되었습니다. 착한 딸의 가면, 성실한 학생의 가면, 능력 있는 직장인의 가면, 헌신적인 부모의 가면을 말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가면들 뒤에 진짜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 가면들을 하나씩 벗겨낸다면 그 안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때로는 너무 무서워서 차라리 가면을 쓴 채로 살아가는 것이 편할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용기를 내어 이 가면들을 벗어보자고 제안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바로 이 가면들 너머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자신을 알고 진짜 자신으로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만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이를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과정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을 더 잘 아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모든 면을 수용하고 통합하는 여정입니다. 빛과 어둠 강점과 약점 의식적인 부분과 무의식적인 부분을 모두 포함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신에 대해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들과 마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부정해왔던 감정들이나 욕망들을 직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힘든 여정을 시작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진짜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은 결국 공허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성공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도 진짜 자신과 연결되지 않은 삶은 마치 빈 껍데기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며 보내셨나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진짜 자신을 숨기는데 사용하셨나요? 이제는 그 에너지를 진짜 자신을 발견하고 살아내는 데 사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여정에 대한 것입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용기,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용기, 그리고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기계발서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는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이 놀라운 여정을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전례 없이 많은 정보와 기회 그리고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동시에 전례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공허함과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급속한 사회 변화를 겪은 곳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비교적 명확한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경제발전, 가족 부양, 사회적 성공 등 분명한 가치와 기준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선택의 폭은 넓어졌지만 오히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외부의 기준에 의존하게 됩니다. SNS에서 보이는 남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집,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달성해 나가면서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는 이런 외적 목표들을 달성한 후에도 여전히 뭔가 빈 것 같은 느낌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우리가 진정한 자아인 자기가 아닌 페르소나에 동일시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페르소나는 원래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사용하던 가면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윤근 이를 우리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착용하는 심리적 가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페르소나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페르소나가 필요합니다. 직장에서의 전문적인 모습, 가족 앞에서의 따뜻한 모습, 친구들과 함께할 때의 유쾌한 모습 등은 모두 상황에 맞는 적절한 페르소나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페르소나와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할 때 발생합니다. 나는 성공한 직장인이야. 나는 헌신적인 어머니야. 나는 인기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이런 역할들로 한정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페르소나는 본질적으로 불완전하고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페르소나는 우리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는 페르소나가 드러내지 못하는 수많은 면들이 있습니다. 감정, 욕망, 두려움, 꿈, 그리고 우리조차 모르는 무의식의 영역까지 말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페르소나에 대한 압력이 특히 강합니다. 어려서부터 착한 아이가 되라고 배우고 성인이 되어서는 성공한 사람이 되라고 압박받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함의 표시로 여겨지고 남들과 다른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숨기고 사회가 원하는 모습을 연기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화가 나도 웃어야 하고 슬퍼도 강한 척해야 하고 혼란스러워도 확신하는 척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가면을 쓰고 살다 보니 가면과 진짜 얼굴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깊은 공허감과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성취나 더 좋은 페르소나를 추구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돈, 더 좋은 평판을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뿌리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의 장점과 강점을 찾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림자, 즉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들도 포함해서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기 말한 그림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든 측면들을 포함합니다. 이기심, 질투,
분노, 두려움, 열등감 등 우리가 좋지 않다고 판단해서 억압해온 감정들과 충동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부정하고 억압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의식 속에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려서부터 화내면 안 된다고 배운 사람은 자신의 분노를 억압합니다. 하지만 분노는 사라지지 않고 무의식 속에 축적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폭발하거나 우울이나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혹은 다른 사람의 분노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로 어려서부터 착해야 한다고 배운 사람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부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욕구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때로는 패시브 아그레시브한 행동이나 피해 의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정하는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삶을 왜곡시킵니다. 따라서 진정한 자기 이해를 위해서는 이런 그림자 부분들도 인정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부정해온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면의 작업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융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진정한 개성화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성화란 자신의 모든 면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이를 통해 보다 완전하고 통합된 인격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뿐만 아니라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미개발된 잠재력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융은 이를 아니마와 아니무스라고 불렀습니다. 아니마는 남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여성적 측면을, 아니무스는 여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남성적 측면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중시하는 남성의 경우 자신의 감정적이고 직관적인 면을 억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면들은 여전히 무의식 속에 존재하며 이를 인정하고 통합할 때 보다 완전한 인격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정적이고 관계 중심적인 것을 중시하는 여성의 경우 자신의 논리적이고 독립적인 면을 억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면들을 개발하고 통합할 때 보다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런 성별에 따른 구분은 윤기 살았던 시대의 문화적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합니다. 현대의 관점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 안의 다양한 측면들을 개발하고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사회적 기대나 성별 역할에 의해 억압해온 자신의 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면들을 인정하고 개발할 때 우리는 보다 풍부하고 창의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개성화 과정은 단순히 자신의 모든 면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다양한 면들을 통합하여 일관성 있는 전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윤은 이런 통합된 상태를 자기라고 불렀습니다.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 페르소나와 그림자 개인적인 것과 집단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적인 인격을 의미합니다. 이는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자기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더 진정한 자신다워집니다. 외부의 기대나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적 목소리를 듣고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이기적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제대로 알고 수용할 때 다른 사람들도 더 잘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자기 이해는
또한 우리에게 더 큰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자신의 패턴과 경향을 알게 되면 무의식적인 반응에서 벗어나보다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갈등 상황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용기를 내어 직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알게 되면 자신에게 맞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남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자신만의 고유한 길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기 발견의 여정은 때로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은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이해를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런 고독이 성장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진정한 개성화는 다른 사람들의 승인이나 이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내적 진실에 충실할 때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시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제대로 알고 수용할 때 다른 사람들과 더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가면을 쓰고 맺는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자신으로 맺는 관계를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보다 진정한 인간관계와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윤기 제시한 방법 중 하나는 꿈 분석입니다. 꿈은 무의식이 의식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억압하고 있는 내용들이 상징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물론 꿈 해석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도 자신의 꿈에 관심을 갖고 기록해보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무의식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꿈의 주제나 상징들 꿈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관찰해 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능동적 상상입니다. 이는 의식적으로 상상을 통해 무의식의 내용들과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을 괴롭히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반복적인 패턴을 하나의 인물로 상상해 보고 그와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보다 더 근본적이고 일상적인 것은 자기 관찰입니다. 자신의 감정, 생각, 반응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판단하거나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신을 비판했을 때 어떤 감정이 드는지 관찰해 보세요. 화가 나는지, 슬픈지, 두려운지, 아니면 여러 감정이 섞여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런 감정이 드는 이유는 무엇인지, 과거에 어떤 경험과 연결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또한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패턴을 관찰해 보세요. 갈등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어떤 대처 방식을 사용하는지, 행복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등을 살펴보세요. 이런 관찰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자동적인 반응들 뒤에 숨어있는 더 깊은 패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들이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상 다른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표면적으로는 착한 사람이고 싶어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거절했을 때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은 어린 시절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행동과 반응의 뿌리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보다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상황을 평가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자기 관찰과 성찰은 때로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들과 마주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또한 이런 내적 성찰보다는 외적 성취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라는 압력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생산성과 창의성은 자기 이해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자신에게 맞는 일과 환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기 이해 없이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이해는 정신적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억압하고 부정하며 살아가는 것은 큰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이런 스트레스는 신체적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사람은 내적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도전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자신의 성장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신만의 고유한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가 제시하는 일반적인 성공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내적 진실에 근거한 삶의 방향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싶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따라하거나 미디어가 제시하는 행복의 이미지를 추구하지만 그것이 정말 자신에게 맞는지는 의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본성과 일치하는 삶을 살 때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선택하고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며 자신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참여할 때 느낄 수 있는 충만감과 만족감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신만의 길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사회적 기대와 압력이 강한 곳에서는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해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경제적 안정성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더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가져다 준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무책임하게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실적인 제약들을 고려하면서도 점진적으로 자신의 진정한 모습에 가까워져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예술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장 직장을 그만두는 것보다는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예술 활동을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자신의 진정한 관심사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 나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것부터라도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관심사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축적되면서 점차 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발견의 과정에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기 이해와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반면 항상 다른 모습을 요구하거나 비판하는 관계는 자기 발견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발견의 여정에서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찾고 그런 관계를 깊이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관점을 얻고
억압된 감정들을 안전하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자기 성장에 대한 진지한 노력의 표현입니다. 융군 또한 집단 무의식의 개념을 통해 개인의 자기 발견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류 공통의 원형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개인의 성장은 더 큰 전체의 발전에도 기여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자기 발견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주변 사람들과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진정한 자신을 찾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용기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에서도 이와 비슷한 개념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양이나 수행의 개념은 외적 성취보다는 내적 성장을 중시하는 사상입니다. 또한 자신을 알라는 고대 그리스의 격언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가치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경쟁 속에서 이런 내적 성장의 가치는 때로 잊혀지기도 합니다. 빠른 결과와 가시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자기 탐구는 사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이해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며 스트레스와 압력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창의성과 혁신이 중시되는 시대에는 자신만의 고유한 관점과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집니다. 이런 독창성은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런 자기 탐구의 시간을 만들 수 있을까요? 특별한 시간을 따로 내는 것도 좋지만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이나 잠들기 전 시간을 활용해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반응을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기분이 좋았는지, 어떤 일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런 반응의 배경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순히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적어보는 것입니다. 글로 쓰는 과정에서 자신도 몰랐던 감정이나 생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기도 같은 정적인 활동도 도움이 됩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춰서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점차 자신과 친해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도 자기 성찰에 도움이 됩니다. 산책을 하거나 공원에 앉아 있으면서 자연의 리듬을 느끼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예술 활동도 자기 발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거나 시를 읽는 것을 통해 자신의 무의식적인 감정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술은 논리적 사고를 넘어서 직관적이고 감정적인 차원에서 자신을 탐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탐구는 목적지가 있는 여행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때로는 진전이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성장의 과정입니다. 또한
자신에 대해 너무 엄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부족한 점이나 실수를 발견했을 때 자책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탐구는 자기 비판이 아니라 자기 이해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기 강조했듯이 개성화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과정입니다. 평생에 걸쳐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해 나가는 여정입니다. 따라서 조급해하지 말고 자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큰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작은 변화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험이 소중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심지어 실패나 좌절도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발견의 여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면에만 몰두해서 현실을 소홀히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해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기 탐구를 통해 얻은 통찰들을 실제 삶에 적용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선택을 해보고 다른 방식으로 반응해보고 변화를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실험들을 통해 자기 이해는 더욱 깊어지고 구체적이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자기 이해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패턴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더 의식적이고 건설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갈등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용기를 내어 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자신이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 대해 더 관대한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축적되면서 우리의 삶은 점차 더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부의 변화나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과 가치관에 따라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이해가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 깊어집니다. 자신의 복잡함과 모순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복잡함과 모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깊고 진정한 인간관계로 이어집니다. 융은 또한 동시성의 개념을 통해 의미 있는 우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기 발견의 과정에서는 종종 놀라운 우연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꼭 필요한 책을 우연히 발견하거나 중요한 통찰을 주는 사람을 만나거나 의미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우연들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기 발견의 여정에 있는 사람은 이런 신호들에 더 민감해지고 그것들로부터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미신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삶의 패턴들을 관찰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태도는 자기 발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발견의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처나 어려움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피해자 의식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 이해는 과거의 상처를 핑계로 현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현재를 더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융의 개성화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책임감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 의식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는 때로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직업이나 관계에서 벗어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보다는 자신의 진실을 따라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선택들은 때로는 두렵고 어려울 수 있지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급진적으로 추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점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조금씩 자신의 진정한 모습에 가까워져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비록 천천히라도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융군 또한 그림자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억압해온 자신의 어두운 면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그런 면들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들이 자신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 안에 이기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기적인 면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것을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부정하고 억압할 때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면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는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그림자 통합은 또한 우리를 더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 즉 자신의 모든 면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해서도 더 이해하고 관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림자를 통합한 사람은 더 진정성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완벽한 척하거나 좋은 면만 보여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압도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볼 때 인생의 후반기는 특히 이런 내적 성장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외적 성취에 집중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중년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추구해온 목표들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함을 느끼거나 자신의 삶이 진정 의미 있었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새로운 성장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기에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자신을 찾는 작업은 특히 중요합니다. 남은 인생을 더 의미 있고 만족스럽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자신에게 중요한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기 탐구는 나이에 관계없이 언제든 시작할 수 있고 시작해야 합니다. 젊을 때 시작한다면 더 일찍 자신다운 삶을 살 수 있고 나이가 들어서 시작한다면 남은 인생을 더 깊이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융은 또한 집단 무의식과 원형의 개념을 통해 개인의 경험이 더 큰 인류 전체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감정과 상황들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반복해서 경험해 온 것들입니다. 이런 관점은 우리에게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혼란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인류 공통의 경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런 보편적 경험들을 이해하는 것은 자기 이해에도 도움이 됩니다. 신화나 전설 문학 작품들에 나타나는 원형적 상황들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웅의 여정이라는 원형적 패턴은 많은 사람들의 인생 경험과 유사합니다. 안전한 곳을 떠나 모험을 시작하고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하고 새로운 지혜를 얻어 돌아오는 과정은 개인의 성장 과정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이런 원형들을 이해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더 큰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현재의 어려움이나 도전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융의 사상에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대극의 통합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선과 악빛과 어둠 의식과 무의식 개인과 집단 등 상반된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순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융은 오히려 이런 대극들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쪽을 선택하고 다른 쪽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두 면을 모두 인정하고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독립성과 관계성은 상반된 욕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둘 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완전히 독립적인 삶도 완전히 의존적인 삶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때로는 독립적이고 때로는 관계 중심적일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이런 대극의 통합은 자기 수용에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 성공과 실패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모두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통합적 자기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내적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자기 발견의 여정은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려울 수 있고 SNS와 같은 플랫폼에서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더욱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외부의 자극과 영향으로부터 잠시 거리를 두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진정한 자기 발견은 혼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깊은 대화나 교류를 통해 자신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자신의 내면을 나누는 것은 자기 이해를 깊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융은 또한 종교와 영성의 중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초월적인 의미나 목적을 찾고자 하는 욕구를 느낍니다. 이는 특정한 종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더 깊은 차원과 연결되고자 하는 보편적 욕구입니다. 이런 영적 탐구도 자기 발견에 중요한